현대 인지과학에서 마음을 정의하고 정의된 마음에 대한 경험적 사실들을 종합하고 사실에 기반해서 마음과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을 제안하는 일은 심리철학의 몫이다. 철학은 때때로 가장 원리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추상적인 것, 가장 보편적인 것들을 다루다 보니 모든 학문 분야로 스며들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인용된 구절에서 보듯이 철학은 인지과학 분야에서도 학문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개념을 중심으로 경험적 사실들을 해석 및 종합하고 최종적으로는 형이상학 또는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분석 철학 계통의 심리 철학이 인지과학 1세대의 철학적 토대가 되어 주었고요. 또한 대륙 철학의 현상학이 인지과학 2세대의 철학적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리 철학이 제공하는 관망대에 올라가서 인공지능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 이론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지형도를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타겟은 심리철학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인 심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심신 문제에 대한 관점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갈리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마음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아니 애초에 인간 마음은 어떻게 무엇에 의해 구현되는 것인가? 이런 물음들과 관련하여 여러 대가들이 각자 복잡한 이론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들은 심신 문제의 지형도에서 특정 갈래에 속해 있고 대개 그 갈래별로 제시하고 있는 논리 전개의 전형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신 문제를 통해 이러한 갈래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 심리 철학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매우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를 합니다. 게다가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적당한 그룹들로 묶을지에 대해서도 학자들별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대가들의 분류법도 조금씩 다르므로 각자가 자유롭게 기억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오소 또한 여러 의견들을 통해서 나름의 분류 체계를 확립은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체계를 참고하여 독자들 또한 각자의 체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심신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갈림길은 이론론과 이론론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론론은 몸과 마음 혹은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이론론을 전제하고 살아가지만 과학적 철학적 논의에서 이론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론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론 중에서도 실제하는 것은 마음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유심론 혹은 심적 이론론은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조지 버클리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에세에스트 베르키피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라는 말로 대표가 됩니다. 반면에 실제하는 것은 모두 물리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물리주의 혹은 이론론적 유물론의 힘은 가장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심론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유심론은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가 않고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물리주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 극단 사이에 물질과 정신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 중립적 이론론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존재하는 것은 정보이고 물질과 정신은 정보의 각각 다른 측면일 뿐이다 라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가장 중요한 주장인 기능주의는 때때로 이 중립적 이론론의 맥락에서 다뤄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소수 의견일 뿐이고 대부분은 물리주의의 맥락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주의 혹은 이론론적 유물론은 다시 제거주의, 환원적 물리주의, 비환원적 물리주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거주의는 인간의 신념, 고통, 욕구 같은 정신적 상태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가장 강경한 물리주의입니다. 사람들은 통속적으로 정신적 상태를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비물리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상태를 물질적 상태로 환원시키는 작업은 불필요하다. 애초에 정신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제거주의입니다. 폴 처칠랜드가 이 유형에 속하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반면에 환원적 물리주의는 정신적 영역을 인정합니다. 다만 정신적 상태와 물리적 상태는 동일하며 정신적 상태는 물리적 상태에 의해서 완벽하게 환원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원적 물리주의에는 행동주의와 심신동일론이 해당되겠습니다. 행동주의는 말 그대로 정신적 상태를 행동적 상태 혹은 행동적 경향으로 환원시키는 주장이며 심신동일론은 정신적 상태를 뇌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주장입니다. 이 행동주의에 대한 반론으로는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도
이것은 특정한 정신적 상태죠.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도 행동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것을 꾹 참을 수 있는 초금욕주의자의 경우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을 느끼는 정신적 상태에서도 고통에 따르는 일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특정한 행동주의적 경향으로 환원시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심신동일론에 대한 반론으로는 예컨대 문어는 인간과 다른 물리화학적 구조와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다수실현 가능성 논변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원적 물리주의를 대체해서 나온 것이 비환원적 물리주의입니다. 이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정신적 상태가 물리적 상태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둘은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상태는 물리적 상태로 환원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주장인 기능주의가 속해 있습니다. 기능주의는 환원적 물리주의와는 달리 물질성에 구애받지 않는 또 다른 속성의 차원을 전제하기 때문에 실리콘 베이스의 인공지능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능주의이고요. 이 기능주의가 어떠한 산맥에 존재하는지 큰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기능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주의는 인지과학, 신경과학 관련 저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심리철학의 용어로서 정신적 상태의 본질이 기능적 역할에 달려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복잡하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 존 썰은 책 마인드에서 시계를 사례로 들어 기능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계에는 모래시계, 태엽시계, 전자시계 등 여러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이 시계들은 물질적 재료, 그 물질로 구현한 구조, 그 구조에 의해 가동되는 메커니즘이 전부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적 역할만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물리적 토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역할, what they do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기능적 역할은 추상적 수준에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물리적, 생물학적 상태들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다양한 물질적 토대에서 수행되고 있는 동일한 기능적 역할을 추상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물질적 재료가 다르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예는 수도 없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례는 인공지능일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생물학적 두뇌에만 구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능은 생물학적 두뇌 없이 실리콘 베이스에도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물리적 재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능, 즉 추상적인 인과입니다. 기능적인 연결, 제대로 된 입출력 관계를 구현할 수 있다면 실리콘에도 의식이 싹 틀 수 있습니다. 기능의 핵심은 인과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개에게 물리면 상처를 입는다. 물린 것은 입력입니다. 그리고 비명소리를 지르는 것은 출력입니다. 그 중간에 고통이라는 정신적 상태가 존재합니다. 개에게 물리면 심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은 다시 몸부림치는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정신적 상태가 물림과 비명 사이에서 인과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이 고통을 느낀다면 그 다음에 개를 무서워하는 공포심도 싹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내부의 인과입니다. 요컨대 인간 마음의 본질은 그것의 기능적 역할에 달려있고 그 기능적 역할이라 함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또는 마음 내부의 정신적 상태들 간에서 인과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주의는 현대 심리철학의 대표적인 주장이자 인지과학 1세대의 철학적 토대입니다. 인지과학이 추구하는 바 물질적 기반을 넘어서는 추상적 성격의 계산, 즉 소프트웨어로서의 계산을 뒷받침해주는 철학이 바로 이 기능주의인 것입니다. 현대 인지과학과 인공지능이 달성한 모든 성취들이 이 개념적 기반 위에 서 있으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음 세대의 철학, 다음 세대의 인지과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 기능주의의 봉우리를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능주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기능주의가 심리철학의 어떠한 갈래에 속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주의와 조금은 헷갈리는 개념일 수 있는데 계산주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